여러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할 거냐면은 임신을 하면 어떤 변화가 몸에서 일어나는지 뭐 육체적인 부분부터 해서 쭉 할 거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거에서 신경 쓰실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심박출량이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심장이 부담이 커진다는 거, 그리고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변화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비정상 아니고 분비물이 증가해. 그리고 세 번째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 빈뇨가 나타난다는 거, 압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에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과호흡이 발생한다는 거, 폐를 압박하고 누르니까, 그죠?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유방에서는 커지고, 그리고 그 유륜이 있는 부분이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몽고메리 결절이 생겨서 거기서 참깨 씨앗처럼 기름이 나오면서 유두가 미끌미끌하게 된다는 거, 그런 부분 설명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방광과 직장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자궁이 있었잖아. 그럼 자궁이 앞에 있는 방광을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커져서 누르니까 쿡쿡 눌러서 빈뇨, 소변이 마려웠죠. 근데 자궁 뒤에는 금방 뭐가 있다 그랬어요? 덩 창고, 직장이 있지. 그럼 자궁이 커지면서 앞에 있는 방광도 누르지만 뒤에 있는 직장도 누르겠죠. 그러면 직장을 눌러서 변이 더 마렵다는 게 아니라 변이 마렵다는 걸 못 느끼게 만들어. 그러니까 변은 있는데 변이 마려운 걸 못 느끼니까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어떤 게 있다? 변비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자궁이 장을 압박하니까, 누르니까 변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변비가 오래되고 더 심해져서 악화되면 뭐가 되는 건데요? 치질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되셨습니까? 변비로 인해서 치질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임신 4개월부터 실제적인 체중 증가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체중이 왜 4개월부터 느는 겁니까? 그전에는 왜 안 늘어? 그전에는 입덧이라는 걸 했잖아요. 입덧이 있어서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실제적인 체중 증가가 일어나는 시기는 이라고 보기에서 나온다면 몇 개월 정도부터다? 4개월 정도부터 이제 체중이 늘 거예요. 왜? 입덧이 그때쯤 돼서 사그라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식성이 좀 돌아오는 거죠. 잘 먹고 하니까 체중이 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임신의 단계에서요, 전체적으로 임신한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체중이 느는 게 몇 킬로 정도 보통 느느냐면요, 이상적인 체중은, 이때는 이상적인 거, 이게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는다는 게 아니라 뭐 늘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체중은 한 11에서 12kg 정도가 느는 게 가장 좋대요. 자, 그런데 이 체중이 임신 초반에랑 그리고 임신 중기 말기에 한 달에 어느 정도씩 늡니까? 라고 좀 더 분석을 해볼게요. 세분화시켜서 본다면 초기에는 1.5kg 정도가 매월 는대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5kg 정도가 증가한다고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임신 중기나 말기가 돼서는요, 조금 더 아기가 더 클 거 아니야. 태아가 더 크니까 체중이 더 늘겠죠. 우리의 체중이, 인부의 체중이. 그래서 한 달에 초반에는 1.5kg 정도 늘었다면 중기 말기에는 한 1.5에서 2kg 정도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로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요, 자, 중기 말기 때 얼마가 느냐라고 했는데 한 달에 1.5에서 2kg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 그대로 고지고대로 외운 데가 맞는데, 문제집에서요, 일주에 얼마씩 느냐 이렇게 돼 있어. 일주에
일주에. 그러면 일주는 모르는데 우리는 한 달만 아는데 그럴 필요 없겠죠. 한 달은 몇 주지? 4주로 대강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1.5에서 2kg를 나누기 4를 하면 4주로 한다면 했을 때 한 주에는요. 참고로 400에서 500g 정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요거 적어 두시겠습니까?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호흡기계 변화도 조금 첨가해 둘게요, 여러분. 호흡기계 변화. 자, 호흡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커진 자궁이 이렇게 커지잖아. 커지면 아까 조금 전에 요 위에 있는 폐가 압박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압박을 받아. 그래서 호흡이 과호흡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과호흡은 짧게 쉬면서 빨리 쉴 거야. 그러니까 핵 되는 거죠. 그래서 핵 되면서 과호흡을 할 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식 호흡이라는 게 뭔데요? 배로 숨 쉬는 거지. 이거 우리 아동 간호할 때 뭐에서 나왔어요? 신생아 간호. 신생아들은 어디로 숨을 쉰다? 복식 호흡을 한다 란 말했죠. 그런데 인부도 복식 호흡을 할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흉식, 가슴으로 숨을 쉬었다가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임신했을 때 여성에게 있어서 일생에서 언제다? 임신했을 때 24주 이후요. 24주 이후요. 24주 이후에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배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때 인부한테만 산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필요해요? 태아한테도 산소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신을 하면 산소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거죠. 산소 요구량이 늘 거야. 그럼 산소가 는다는 말은, 필요하다는 말은 폐활량도 어떻게 돼야 된다? 커지는 거죠. 폐활량이란 거는 산소나 공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용적, 그걸 폐활량이니까 당연히 많이 모아야 되니까 폐활량도 커지고, 그리고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도 어때야 된다? 커져서 애기 태아한테도 산소를 빨리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임신을 하면 복식 호흡을 하게 되고, 호흡이 과호흡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산소가 많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또 폐활량은 어떻게 된다? 커질 거다. 그래서 산소를 재빨리 운반할 수 있도록 도울 거다 하는 게 임신의 변화입니다. 호흡기. 그 다음에 밑에 6번에 보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혈액량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결론, 혈액의 양도 어떻게 될까요? 늘어가겠죠. 몇 %는 줄로 중요하지 않고 혈액의 양이 증가한다는 거. 아까 심박출량도 증가, 혈액량도 증가, 폐활량도 증가, 산소 운반 능력도 증가. 그죠? 다 증가해. 왜냐면 태아한테도 가야 되니까 혈액의 양이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증가한다는 말은 적혈구도 당연히 외우지 않아도 증가하겠죠. 백혈구도 어떻게 될까요? 좀 증가할 거야. 그래서 그냥 혈액이 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혈액이라고 했을 때 혈액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알갱이 뭐가 있어요? 알갱이 혈구, 그 다음에 물 성분을 뭐라고 합니까? 혈장이라고 했죠. 물 성분을. 그럼 이때 알갱이 혈구와 그 다음에 물 성분인 혈장인데,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설렁탕이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설렁탕 먹으러 갔어요. 그럼 그 안에 고기들이 막 있어. 그리고 국물도 있어. 그죠? 그 고기와 국물이 밸런스가 잘 맞을 때 가장 적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구라고 하면 몇 프로였어요? 45%. 물 성분은 55%. 그 밸런스가 딱 맞아야 되는데 혈액은 많아졌어요. 혈액은 많아져서 혈구도 많아지고 혈장도 많아진 거는 맞아요. 그런데 많아지면서 밸런스도 맞게 많아져야 되잖아.
밸런스도. 그런데 설렁탕집의 밸런스가 건더기랑 국물이 맞아야 좋은데 국물이 너무 많은 거야. 국물이 설렁탕집에. 그럼 여러분 건더기가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건더기도 증가는 했지만 국물이 더 많이 늘어나 버렸어. 그러면 그냥 설렁탕집에 국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국물이 더 많아 보이고 건더기가 적어 보이니까 뭔가 조금 좀 허접해 보이잖아요. 건더기가 적으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안에 있는 혈구와 혈장이 다 증가했지만 혈장이 국물이 더 많이 늘어났어. 국물이 더 많아지니까 알갱이가 좀 적은 것 같이 보여. 건더기가 좀 적은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혈구가 적은 것처럼 보여서 어떻게 적혈구 이런 것도 적은 것처럼 보여서 뭐가 생긴다? 빈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빈혈은 어떤 빈혈이다? 괜찮아. 있을 수 있어. 왜? 혈구보다 혈장이 조금 더 많이 늘어서 그런 거니까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혈구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혈장이 더 많아서 조금 빈혈처럼 보이니까 그렇다. 그런 빈혈을 뭐라고 한다? 생리적 빈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죠? 그죠? 생리적 빈혈 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생리적 빈혈은 왜 생기는 겁니까? 하면은 우리가 건더기보다 국물이 많아서 연하고 묽어 보이는 것처럼 혈구보다 뭐가 많아서 혈장량이 더 많이 늘어서 빈혈처럼 보인다. 그런 빈혈을 생리적 빈혈이라고 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치료 안 해도 되고요. 되셨죠? 생리적 빈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동간호부터 했을 때 생리적이라는 말 몇 개 들어갔어요. 생리적 빈혈 하면은 임신했을 때 물성분인 혈장이 많아져서 빈혈처럼 보인다 하는 빈혈을 말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후 3, 4일 정도 때부터 체중의 5에서 10% 정도가 빠지는 거는 괜찮다. 먹은 것보다 싼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런 체중 감소를 생리적 체중 감소라는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일주일 정도 사라지는데 몸이 노르스름하게 변하죠. 그런데 2, 3일 때 나타나서 일주일쯤에 없어진다면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무슨 황달? 생리적 황달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자, 이거는 전부 다 정상, 비정상, 정상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내려갑니다. 7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광이 자궁을 눌러서 어떻게 됩니까? 방광이 자궁을 누르는 게 아니라 자궁이 방광을 눌러서 뭐가 생긴다? 빈뇨가 나타나는 거죠. 빈뇨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또 드렸는데 중복해서 계속 나오네요. 잇몸 출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그림 이 여성의 배를 한번 보시면 복부 중앙에 약간 거무틱틱한 이 선 보여? 여러분 거무틱틱한 이 선, 그죠? 이 선, 이 검은 색깔 이 선이 무슨 선이라고 한다? 중앙에 있는 흑선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착색돼서 생긴 거예요. 이런 거를 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번에 보시면 복부 중앙에는 흑선이라고 하는 선이 검은색 선이 꺼지는 거예요. 흑선 있을 수 있어. 생기는 거야. 임신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허벅지나 다리 이런 데 안쪽에 보면 살이 튼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청소년 성장기 때 많이 살이 찌면서 살이 튼다 그러지. 그죠? 그것처럼 임신을 하면 자궁이 커지면서 복부도 막 커져가지고 살이 어떻게 될까요? 터지는 거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임신선이라고 합니다. 임신선은 살이 트는 거야. 살이 트는 거. 막 살이 찌면서. 살이 트는 거는 임신선. 그 다음에 흑선은 뭐예요? 배 중앙에, 배꼽 중앙에 검은색 선이 꺼지는 거는 흑선.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아기를 가지면 임신을 하면은 아기한테도 혈액도 가야 되고 심장도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내 몸에서 보일러를 더 많이 돌려야 돼요. 똑같이 돌려야 돼요. 더 많이 돌려야 돼요. 더 많이 돌려야 되겠지. 그죠? 그럼 내 몸에 보일러 돌리는 거를 제가 거듭 표현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대사량이라는 말 썼죠. 그래서 임신을 하면 기초대사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입니다.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봐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증가냐 감소냐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증가냐 감소냐. 그래서 우리가 호흡은 어떻게 된다? 산소 요구량은 증가. 그래서 호흡도 과호흡을 하더라. 그리고 자궁의 위치 때문에 앞에 있는 방광을 눌러서 뭐가 빈뇨가 생기고 뒤에 있는 직장을 눌러서 뭐가 생긴다? 변비. 더 심해지면 치질이 되더라. 그리고 실제적인 체중은 언제 늘더라? 4개월부터 늘더라. 4개월부터 늘더라. 그래서 총 느는 거는 한 11에서 12kg 정도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이때 혈액의 양도 어떻게 되더라? 증가하더라. 혈액량도 증가하더라. 그런데 건더기보다 물이 좀 더 많이 증가해서 왠지 조금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더라. 묽어 보이더라. 그런 빈혈을 뭐라고 했죠? 생리적 빈혈이라고 했죠. 그게 생기더라. 그리고 복부 중앙에 꺼지는 선 뭐라고 한다? 흑선. 그리고 임신해서 살이 트는 걸 뭐라고 해요? 임신선 생기더라. 그리고 몸에 막 심장에서 피도 많이 공급되고 막 보일러 떼줘야 되니까 기초대사량도 증가하더라 하는 거 되셨습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신을 하면 여러분 10번에 보시면 태반이라는 게 생기지. 그죠? 태반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태반은 좀 이따 더 자세히 하겠지만요. 임신 3개월 정도가 되면 태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태반은 애기 집인 거죠. 쉽게 말해서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분비되는 호르몬. 자, 이 호르몬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여러분 조금 기억하실 거는 여기 있는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또 여성 호르몬 그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태반에서 분비되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즉 쉽게 말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어디서 난소에서도 만들어지고 태반에서 임신했을 때 태반에서도 분비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니은에 보시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일명 뭐라고 한다? HCG라고 하겠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화학기호로도 HCG,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HCG 되셨습니까? 질산은 뭐라고 하더라? AGNO3. 질산은 AGNO3. 아황산가스 뭐라고 하더라? SO2. 이산화탄소는 CO2. 산소는 O2. 그런 기호는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HCG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임신인가 아닌가 의심되고 임신인 것 같고 좀 하면은 약국 가서 뭐 사? 임신 테스트기 사잖아. 그럼 임신 테스트기 샀을 때 소변을 묻히면 어떻게 돼요? 선이 몇 개 꺼져요? 2개의 선이 꺼지죠. 그럼 2개 선 꺼지면 우리 뭐라 그래? 임신이다, 임신인갑다 생각해서 병원에 가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줄이 꺼지는 건 왜 꺼진 거야? 그 줄을 보고 왜 우리는 임신이라고 판단한 겁니까? 지금까지는 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그냥 원래 그래, 줄이 꺼지면 임신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요, 소변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 나온 거예요. 소변으로. 얘는 이 호르몬은 소변으로서도 나오고요, 피로도 나와요. 그래서 소변으로 나와서 이게 꺼져서 임신인 걸 하는 거야. 그럼 이 호르몬이 나오면 왜 임신입니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봐. 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 금방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태반에서 만들어진댔잖아요. 그럼 태반이 있다는 소리잖아, 쉽게 말해서. 그럼 태반이 여러분 지금 몸 안에 태반이 있겠어? 없잖아. 왜?
이건 임신했을 때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은 임신 반응 검사에서 나타나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임신인 거야.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참고로요. 이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 임신 반응 검사 이 말에서도 기억하시고, 하나 참고로 이게 너무 유난히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좀 많고 적고가 있겠지. 근데 이 호르몬이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많으면 입덧을 좀 심하게 합니다. 입덧을. 그래서 이 호르몬이 입덧에도 관여를 합니다. 입덧에도. 그래서 나는 난 입덧이 별로 크게 없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10달 동안 입덧 때문에 죽다 살았다 이런 사람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의 양이 분비량이 조금 더 많았던 거예요. 입덧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임신 반응 검사에서 나타나는 게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다. 그렇게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있었댔죠. 그게 태반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호르몬을 지금 여기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디귿의 남포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거 두 가지 호르몬의 기능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밑에를 먼저 볼게요. 디귿에 보시면 에스트로겐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남포호르몬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남포호르몬 또는 에스트로겐. 자, 얘는 무슨 일을 한다? 자기 예쁘게 더 신경 쓴다 그랬지. 그래서 여성 성기를 발육시켜요. 성기 발육이 되어야지만 또 임신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성기 발육을 시키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난자가 나와서 나팔관에서 기다리면서 있을 때, 배란이 됐을 때요, 자궁 내막에, 자궁 저부에 소미부를 깔아주는 게 누구라 그랬냐면 에스트로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궁 내막을 증식시킨다.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도톰하게 소미부를 두껍게 깔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착상 잘 되라고 깔아주는 거. 이게 에스트로겐이 하나를 해요.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2차 성징이죠. 그래서 가슴이 나오고 엉덩이가 빵빵해지고 허리가 짤록 들어가고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다? 에스트로겐, 또는 다른 말로 남포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여성 성기 발육, 그 다음에 2차 성징, 자궁 내막 증식,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억으로 올라가셔서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황체 호르몬.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 것도 아셔야 됩니다. 프로게스테론 또는 황체 호르몬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언제 나오냐면요, 배란이 되고 나면 나와요. 왜? 배란되면은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거고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거니까 엄마의 마음을 가진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배란 후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냐 이래 말하면 프로게스테론입니다. 되셨습니까?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한다? 모성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죠. 엄마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수정란이 자리를 잘 잡도록 도와주고 착상 준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되면 더 이상 임신 중에 또 배란이 될 필요가 없잖아. 다음 달에 또 난자 나오고 또 난자 나오고 할 필요 없잖아. 왜? 이 안에 있는 생명체만 잘 지금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배란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지금 가진 생명체를, 태아를 지속시켜줘야 되겠죠. 임신을 지속해주는 거죠. 자, 결론. 프로게스테론은 착상 또는 배란 억제, 임신을 유지, 지속, 그리고 배란 후에 분비된다 하는 거 같이 기억을 합니다. 자, 모성에서는요,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임신 반응 검사에서 나타나는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라는 거 명칭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신에 대한 특징을 봤는데 내가
확실하게 임신인가 아닌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알아봐야 돼. 그럼 임신을 알아볼 때, 진단할 때 줄 안 그으셔도 돼요. 아까 어떤 호르몬이 있댔어?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 있었죠. 이름 뭐지? HCG.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소리내서 하세요. 집에서도 HCG. 이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피로도 나올 수 있고 소변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호르몬이 내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 했는데 나왔다 그래서 임신입니다 하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진 않잖아. 어디가? 병원에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임신인 것 같다, 임신일 것 같다, 그 말은 일 것 같다는 말은 100%는 아니야. 그죠?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게 맞다 하는 거는 확실한 거지. 그럼 임신일 것 같아 하는 거는 여기서 기억해 보시면 임신 가능 징후라 그랬어요. 임신 가능 징후.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생리를 안 해. 생리를 안 해. 그럼 생리를 안 하면 임신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국가고시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만빵 받아서 일시적으로 생리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맞나요?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임신이 아니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구토하네? 토하네? 속도 울렁울렁거리고 토한대. 그거는 많이 먹어서 토했을 수도 있잖아. 많이 먹어서. 그죠? 임신인 건 확실하지 않아. 배가 커졌대. 살쪘나 보지 뭐. 살쪘나 보지 뭐. 그래서 또 커졌을 수도 있어. 임신이랑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반응 검사에서 양성 나오는 것도요. 이것도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전부 다 확실한 건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다 하는 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그 다음 게 보시면 확정적 징후 또는 절대적 징후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100%예요. 100%. 그러면 100%인 지금 징후는요. 언제 초반에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20주 정도 지나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20주는 한 달을 4주라고 생각했을 때 몇 개월이지? 5개월이죠. 5개월이죠. 그래서 모성에서는 5개월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5개월이. 그래서 임신의 확정적인 징후도 5개월 이후에 나타나고 매독에 걸렸을 때 5개월 이전에 치료를 안 끝내면 태아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몇 개월이었다? 5개월이었거든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0주 이후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임신이 맞다 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불륜 있을 때 바람 피우는 건 남편 잡고 싶으면 심증으로만 안 되잖아.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물증은 뭘로 알아요? 인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없죠. 내 눈으로 봐야지. 내 눈으로 봐야 되겠죠. 내가 느끼고 내 눈으로 보고 이런 것만 확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임신이 맞다 하는 거는 20주 이후에 병원에서 뭐를 해본다? 태아 심장 소리를 들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퍽퍽퍽퍽퍽 뛰는 소리가 나. 그럼 퍽퍽 뛰는 거 보고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태아 심장 소리. 내 귀로 들은 거 태아 심장 소리.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정적 징후야. 내 귀로 들었어요. 심박동.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본 거요. 내 눈으로 뭘 봤다? 초음파를 냈더니 태아가 안에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여요. 태아가 보이는 거죠. 내 눈으로 봤잖아. 전 그게 도대체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임신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느꼈어요. 뭐를? 꿈틀꿈틀 되는 거를. 그게 뭐죠? 태동이죠. 이 세 가지가 절대적 징후가 되겠습니다. 결론, 내 귀로 들은 거, 심박동 소리, 심장 뛰는 소리,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본 거, 초음파, 태아 봤어. 그 다음에 내가 느낀 거, 태동. 이 세 가지만 절대적 징후에 넣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징후를 외우지 마시고 절대적 징후,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 내 귀로 들은 거, 내 눈으로 본 거, 내가 느낀 거, 그것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산부인과에 왔더니 의사가 이제 묻죠. 의사가 물어보지. 그럼 의사가 앉으라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생리 뭘 물어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물어볼 거예요. 마지막
시작일을 물어볼 겁니다.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그러면 마지막 생리 언제 하셨습니까? 이래 물어보지. 마지막 생리 언제 끝났습니까? 묻지 않는다고. 그러면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물어보면 시작일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작일이 몇 월, 예를 들어서 몇 월, 그 다음에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자 월에다가는 여러분 월에다가는 몇 월 할 때 그 월에다가는 플러스 뭐를 한다? 9를 하겠습니다. 9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하는 일수 있죠. 며칠 7일이면 7일 일수에다가는 뭐를 더하겠다? 플러스 일주일은 며칠? 7일 해서 플러스 7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에는 9를 더하고 1에다가는 7을 더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여성이 2020 마지막 생리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2022년 2022년 예를 들어서 뭐 6월 20일 날 했다 합시다. 6월 20일 날 했어요. 그럼 이 여성의 분만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이 말이에요. 분만 예정일. 지금 분만 예정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분만 예정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여기에다가 일수에다가는 플러스 뭐를 하겠다? 7을 하겠다고요. 7을 하겠다고요. 일수에는 7을 하겠다고요. 그 다음에 월에다가는 뭐 한댔어요? 9를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9를 더할게.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얼마예요? 액면 그대로 내려와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월 맞나요? 15월 며칠이에요? 27일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15월은 없잖아. 12월까지 하면 1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12월 돼서 한 달 1년 넘어가니까 결론은 2023년 12 빼야죠. 1년 빼야 되니까 3월 며칠 27일 아주 좋네요. 날짜 봄이고 따뜻하고 3월 27일 날 어떤 거예요? 분만 예정일이 되는 거예요. 분만 예정일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괜히 낚이게 하려고요. 마지막 생리를 예를 들어서 10일에 시작해서 14일에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4일에 자, 어느 날에 시작했냐면요 6월 10일에 시작해서 14일에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뭘 낚이게 한 거야? 여러분한테는 어떤 날짜가 필요 없는지 끝난 날짜는 필요 없죠. 시작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시작일은 6월 10일이 요것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11에다가는 뭐를 더하자? 7을 더하고 그 다음에 6월에다가는 9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얼마야? 15월 그 다음에 17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15면 여기에서 넘으면 뭐 또 얼마를 빼라 했지만 헷갈릴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월은 없잖아. 그러면 한 1년 넘기면 내년 3월 17일이 분만 예정일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십니다. 봐주실 것.